어, 저번 시간에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필을 꾸며보고 프로필에 간단히 이제 이런 링크를 넣어보거나 게시물을 올려보는 거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게시물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넣어서 올리셨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찾아서 소통을 하고자 할 때는 검색을 해서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자, 뭔가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들어가는 건 이쪽에 있는 요 돋보기 모양입니다. 자, 돋보기 모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메뉴들은 그냥 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주로 배치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131페이지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의 검색은 중요한 메뉴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인스타그램 안에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프로필이나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검색하게 되면 고객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와이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하와이에 관련된 사진들을 검색하고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 사진을 공유한 계정을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서 팔로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컨텐츠를 올릴 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내가 약간의 감한 고객을 탐색을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하면서 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PPT로 말씀드린 거에는 20대들이 요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주로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고객이라고 했을 땐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가 주요 고객들이고요. 물론 그분들 외에도 되게 다양한 나이층들이 활용하고 있기는 해요. 제일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20대, 30대, 보통 이제 여성층 또는 이제 남성들 약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블로그를 찾아보게 된다면 블로그에 글도 봐야 되고 좀 피곤하잖아요. 광고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는 걸 인스타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선택을 했을 때 요 위쪽에 검색바가 있어요. 자, 이 상단에 있는 검색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이제 검색할 단어를 쳐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하와이를 검색을 했네요. 그러면 하와이라고 만약에 쳐보면 인기 샵 하와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인기는 사실 해시태그만이 아니라 계정에 이렇게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경우들까지 다 여기서 보여지는 게 인기고요. 계정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 계정, 각각의 이제 계정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검색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에서 하와이 쳐서 나온 경우는 프로필에 저는 엘리라고 적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이름 부분에 하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하와이 관광청 공식 계정이죠. 그러니까 계정에다가 제가 하와이를 적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진짜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라고만 적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마케팅을 위해서 이 계정을 판 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사람들이 검색할 해시태그 용도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시태그로 걸려 나왔으면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요? 라는 얘기가 혹시 나올까봐 말씀드리자면, 프로필 편집에서 그냥 이름에다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제 그거는 아니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적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뭐 그냥 지금 바로 뜰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제가 바꾼 상태라서 한번 써볼게요. 나오네요. 그래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정을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면 이 인기 부분에서도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해시태그가 저밖에 안 쓸 테니까 이 태그는. 어쨌든 이름 부분은 반드시 내가 이름만 적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자면 검색이 돼서 걸러져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디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쓸 일은 없고요. 태그라는 거는 아까 게시물에 보시면 해시태그들 적어서 올리게끔 했었잖아요. 이런 해시태그를 적었을 때 검색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하와이라고 해보면은 게시물이 121만 개 정도 있대요. 하와이 여행은 게시물이 20만 1 이러면 이게 20만 1000개 정도. 하와이 5라는 거는 1000 플러스라고 하면 1000개 조금 넘게. 해서 이렇게 게시물들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시물에 하와이라는 걸 제가 눌러서 보게 된다면 이 게시물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릴스 게시물이 있어요. 여기서 인기 게시물은 진짜로 좀 인기 있는 계정에 대한 게시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게시물이라고 한다면 진짜 최근에 올린 게시물들인 거예요. 요 계정은 지금 7분 전에 뭐 이분이 올린 어떤 게시글 계정인데요. 만약에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면 따다 두 번을 터치해 주시면 하트가 생기고, 만약에 하트를 풀고 싶을 때 잘못 눌렀을 때는 이 하트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더보기를 누르면 더 긴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 호놀룰루라는 곳에서 찍은 이 사진이 게시가 돼서 나온 거는 아마 이 중에 하와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올려준 걸로 보이고요. 이분의 계정이 제가 만약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계정을 눌러보시면 그 계정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정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팔로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 중에 예를 들어 내가 하와이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해시태그를 쳐서 약간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관심 가질 만한 해시태그를 쳐서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고 괜찮은 인스타그램이다 하면은 이렇게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적고 이러면서 약간의 관심을 보인 다음에 팔로우를 신청하시면 팔로우가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컨텐츠들을 그냥 막 올린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떤 피드가 오냐면 이게 오래돼서 안 떴을라나? 이런 식으로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요, 인스타나 이런 데를 꽤 많이 보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신발끈을 좀 특이하게 묶은 사진이 있길래 그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ABC 마트의 마케터가 저를 보고 제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자기네 컨텐츠에 써도 될지 이렇게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게 아까 그 방법대로예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 이 사진이 되게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분한테 들어가서 계정을 눌러야 되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좋은 점이 또 뭐냐면 내가 팔로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면 누구누구 씨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라고 뜨고요. 그걸 수락하면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어쨌든 해시태그는 그런 뜻이에요. 최근 게시물은 최근에 게시한 것들이 올려지는 거고, 요 근래 이제 릴스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릴스로 이렇게 올린 거는 좀 재밌는 소리랑 영상이 들어가는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와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나 내 사업이 하와이와 관련이 돼 있다면은 이 하와이라는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계정에 어떻게 오게 되냐면 이 해시태그를 그냥 팔로우를 해보자. 지금 이 해시태그를 지금 팔로우를 못하나요? 될 텐데. 팔로우 거절당했어요. 이상하네.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게 되면은 그 해시태그가 걸려져서 나오는 영상들이 저한테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요게 바로 해시태그를 팔로우한 거거든요. 제가 소통이라는 해시태그를 팔로우했을 때 이게 누군가가 올렸었던 어떤 게시글일 텐데 그런 게시글이 저한테 도달이 돼서 오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는 게 요 팔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소는 해시태그를 우리가 하와이라는 장소를 꽂아 놓은 것들이 여기서 보이겠죠? 그래서 체크인 장소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음에 드는 계정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계정에 대한 소식을 계속 받고 싶을 때 우리는 팔로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친구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되게 부담이 느껴졌었던 사용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그냥 팔로우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로우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끼리는 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상태 부분에 누가 팔로우를 눌렀어요, 뭐 누가 예를 들어 뭐 게시물을 좋아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본인도 팔로우를 눌러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 수를 늘리기 좋아하는 이용자들끼리 서로 품앗이 개념의 마팔과 좋아요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팔로우는요, 팔로워 수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팔로워 자체가 물론 많으면은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이 팔로워들한테 도달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 팔로워들이 실제 내 고객이라고 한다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늘린 팔로워들이라고 한다면 별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팔로워 부분엔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3페이지 팁에 적혀있는 내용을 가볍게 읽어볼 건데 인스타그램은 좋은 사진과 검색을 많이 하는 해시태그를 넣어야 팔로워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감성이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올릴 때도 조금 더 감성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무작정 팔로워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팔로워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이네요. 자, 팔로우를 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하와이를 쳤을 때 어떤 사람 게시글을 발견을 했죠. 아까 최근 게시물에서 어떤 꼬마 아이들을 봤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계정을 터치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 팔로우를 바로 눌러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계정을 보고 싶으면은 계정을 터치를 하면 계정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이 계정을 팔로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팔로우가 되면서 팔로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의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분이 어떤 자기 게시판에 자기 어떤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저에게 그 글이 도달돼서 여기 요 뉴스피드 창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요 부분에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팔로워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 남기기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은 좋아요예요. 페이스북에서 왜 좋아요 엄지손가락 치켜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남기고 친근하게 댓글을 남기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의 게시글에 내가 좋아요를 남기겠다. 그러면 사진을 2번 타닥 눌러주시면은 좋아요가 남는 거예요. 손가락 2번만 까딱거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근데 만약 취소할 거면 하트를 다시 끄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댓글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 눌러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그 학생분의 따님이신데 너무 이쁘죠? 여기 따님분이 아역 배우래요. 드라마에도 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보면은 아 얘가 그때 걔구나 알아주시면서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 저도 여기다 그럼 댓글 한번 남겨볼 건데요. 요 밑에 보시면 무엇으로 댓글 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요런 데다 뭐 이모지 써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엄마가 싫어하겠다. 아, 얘네 어머니가 저희 학원에 다녔었던지라 예, 가족 사진이라면 좀 싫어할 것 같고 뭐라고 답을 적어야 된다까요? 어쨌든 나왔네요 해야 된다. 그죠? 자,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거에 댓글을 또 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지금 말풍선을 눌러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았을 때 누구가 댓글을 남긴 게 보이죠? 그럼 내가 그 댓글에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댓글 남긴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럼 이렇게 또 눌러서 들어가면 그 사람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 진성 고객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그 해시태그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정육점 아줌마야. 그죠? 그럼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토마호크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해서 봤다라고 할게요. 태그를 보겠죠. 그쵸? 그래서 토마호크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뭐 캠핑 뭐 이런 거, 뭐 그리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요 관련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이 있을 텐데 최근 게시물에 일반 사람들이 많겠죠? 인기 게시물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보았을 때 그냥 일반인이 찍은 계정 같은 걸 찾아보는 거죠. 이거 보니까 좀 일반인 같나요? 그쵸? 상업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럼 뭐 좋아요도 눌러준다든지 여기서 이제 댓글도 달아준다든지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이분의 어떤 팔로워가 궁금하면 눌러보면 이분이 팔로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나랑 조금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하면은 이분들한테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분 계정에 가서 뭐 댓글을 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질 것 같아서 살짝 추려보자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이 계정 자체가 아무나 막 들어가서 볼 수 없게 비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딴 사람한테 타고 들어가서 즉 파도 타기에서 들어가서 예, 이 사람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하트를 남기거나 뭐 좋아요를 하거나 이렇게 진성 고객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팔로워 작업인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 마케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서 살짝 제가 말꼬리를 흐렸네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제품을 공급하는 어떤 업체의 경우라고 한다면 내 제품을 써볼 만한 고객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몇몇 이제 보면은 이 팔로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몰래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써보시라고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공짜로 준다는데 받겠죠? 그리고 인스타에 남겨요. 무슨 해시태그들 제가 달아달라고 하면 그거대로 달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업체에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보여드리면, 물론 이것도 예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텐데, 이런 식으로요. 네, 체험 모델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실제 업체에서는 컨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13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댓글을 남기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죠.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건 1대1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는 내가 쓰면 딴 사람도 다 보죠. 그쵸? 남들도 보는 게 댓글이라면 다이렉트 메시지는 진짜 1대1 메시지예요. 나랑 이 사람만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그게 팔로우를 안 해도 일단은 보낼 수는 있어요. 물론 저 사람이 팔로우를 안 해도 볼 거냐 말 거냐는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수락을 하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못 보는 거고, 뭐 그런 정도? 어찌됐건 간에 좋은 점은, 마케터로서의 좋은 점은 팔로우를 꼭 하고 이러지 않아도 1대1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이게 이제 메신저 기능을 대신하기도 해요. 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때는요. 댓글 입력창에다가 왼쪽 화살 표시를 누르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아이디를 골뱅이와 함께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글쎄요, 모르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아까 뭐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메시지를 여기다 적으면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다이렉트 메시지는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 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가 많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 브랜드랑 좀 잘 어울리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이 있다면 우리 제품을 협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연예인들이 쓰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초보,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런 돈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제품을 그냥 몇몇 이제 약간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협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사진 공유를 요청할 때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 먼저 저희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서 협찬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토리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위쪽에 뜨는 이런 게 스토리라고 했어요. 이분은 이제 따님의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분이셔서 이런 식으로 올리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천미 오피셜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상품 받은 거 뭐 이런 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에 올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짧게 보여주는 게 스토리라고 보면 돼요. 한 15초 정도 보여지고 다음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사진이나 동영상 슬라이드쇼에 간단한 댓글들과 함께 나타나고 24시간 후면은 사라지게 되는 기능을 스토리라고 합니다. 보통 이 기능은 가볍게 내 친구들과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남질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이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꾸미지 않은 영상이라도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인스턴트 비디오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분이 이런 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다? 제가 광고를 보고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분이었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이런 광고 TV에서 보셨을라나? 내가 필요한데 무슨 상관? 안 창피하냐고? 이분이 어쩌라고? 인스타그램에 남한테 손 벌리는 그냥 게도 창피해. 크리에이터예요. 어쩌라고 내 맘인지. 광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좋은 광고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시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계시고, 뭔 김치를 찍으셨냐? 라이브 채팅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느라고 제가 들어가 있는 분인데, 뭐 이건 일단 잡담이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도 이런 스토리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림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원하는 그림이나 문구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다이렉트 메시지로 바로 보낼 수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때쯤에는 이거가 이제 새로운 기능이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쓰는 그런 경우였지만 지금은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개인 브랜딩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거의 좀 많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피드는요, 아까가 아니라 어제 얘기했나요? 피드 같은 경우는 올리고 나서 다른 게시글이 올라가 버리면 내 게시물이 덮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이 있었다가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피드에 올려놔 버리면 저 밑으로 어딘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보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게 올렸을 때 그 사진을 보기가 많이 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를 올려놓게 된다면 내 브랜딩을 할 때 일단 이 부분에 로고가 뜬다는 게, 로고라든지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뜬다는 게 일단 좋은 점이고,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스토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토리를 만드실 때는 방법이 이렇게도 가능한데요. 이 내 스토리라는 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스토리를 올릴 수 있게 나와요. 또는 플러스를 눌러서 스토리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한번 스토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내 프로필 사진 있는 데 있죠? 요게 내 스토리예요. 여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요 게시물 올리기 요 부분을 눌러서 스토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요렇게 스토리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카메라가 떠서 놀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카메라로 지금 찍어서 스토리로 올려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요 옆에 보면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스토리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은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서 놓을 수가 있고요. 뭐가 눌렸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사람 태그,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해서 협찬 광고면 이제 협찬 파트너 추가해서 넣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저장. 내가 여기 스토리에 찍은 사진을 저장할 때. 요거는 뭐냐면요. 요건 이제 효과예요. 그래서 요런 데다 이제 효과를 이렇게 넣고 싶을 때. 겨우 스타벅스 커피지만은 제가 막 효과를 넣었어요. 이런 효과로 할까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스티커. 요렇게 누르면, 최근 제가 왜 우는 표시를 썼나봐요? 이런 추천이라든지 이런 스티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질문을 내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문을 넣을 수도 있고 퀴즈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카운트다운 뭐 링크에서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귀여운 스티커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한 여기다가 아이고 버릴 건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놓겠다라든지 또 스티커 크기도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해서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낙서. 요거 이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한 거고 여기서 색깔을 골라서 낙서를 할 수도 있어요. 안 골라졌네. 이렇게 낙서를 할 때 여기 이제 브러쉬 타입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거 고르는 거고요. 요거는 뒤로 가기. 요거는 뭐냐면 글씨 적는 거. 그래서 요걸 눌러서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적당한 마음에 드는 모양을 고르시고 여기다가 제가 그냥 영어로 적었는데 영어로 적은 이유는 그냥 키보드로 타이핑하려고 영어로 적었어요. 별 이유 없어요. 자, 이런 걸 적어서 여기서 정렬 방식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을 내가 원하는 글자 색깔로 넣을 수도 있고요. 요 옆에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밀 수도 있어요. 모양이 조금 달라지죠? 요거는 이 hin간을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음에 들게 완료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글씨를 적었을 때 이 글씨 자체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삐뚤게 적거나 내 맘대로 수정할 수가 있더라. 마음에 들게 됐으면요 이거를 이제 올리면 되는데 내 스토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스토리에 그냥 올릴 때 얘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친한 친구라는 걸 내가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만 스토리가 보이게 올릴 때.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스토리를 특정한 사람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한테만 전달하고 싶을 때. 자, 보통은 이걸로 쓰겠죠. 자, 이렇게 누르면 스토리에 올라갑니다. 여기가 색깔이 달라졌죠. 제 친구의 뉴스피드 위쪽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쟤는 뭘 적은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어차피 제가 뭐 이런 거 올리는 걸 아니까 이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런 게 올라가는 걸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어요? 꾸며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꾸며보시죠. 지금 7시 56분이니까 5분 정도만 스토리 한번 가볍게 올려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쉬는 걸로 할게요. 5분도 안 되네. 한 3분 정도만 짧게 올려보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PC를 물어보시니 PC를 대답을 해드려야지. 그죠? 자, 인스타그램 제가 PC로 들어가 볼게요. 인스타그램을 당연히 PC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코드를 입력하라니까. 자, 요게 인스타그램 PC 버전이죠. 네, 연예인 유병재 씨가 아마 바로 남겨놨었나 보네요. 그죠? 여기 좋아요랑 뭐 공유가 있다고 하네요. 누가 아마 좋아요도 했었나 봐요. 아, 제가 올렸더니 4분 전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또 제 게시물에 좋아요도 남기고, 네, 원래 이렇게 품앗이 해요. 저는 마케팅을 하지는 않아서 사실 상관없는데 제 거는.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글이 있을 때 이 글이 마음에 든다,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좋아요도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진짜 유용한 정보라고 한다면 여기 책갈피에 담을 수도 있어요. 댓글도 달 수 있고요. 다 돼요. 옛날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을 못 남기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좋아요나 누르고 검색이나 하는 용도로만 썼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쪽에 이게 생겼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얘가 뭔지 아시죠? 게시물 쓰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도 게시물 쓰는 게 돼요. 즉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 걸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을 열어서 그냥 거기다 올리면 인스타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되게 좋은 부분인데. 근데 아까 전에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의 질문이 있었던 게 있었어요. 스토리는 어디서 보나요? 라는 질문과 해시태그를 어떻게 넣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스토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해시태그를 딱히 넣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서 제가 스토리에 추가할 사진이나 갤러리를 골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글을 못 적어요. 그죠? 글을 적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적느냐? 보통은 사진에다가 글을 적거나 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해시태그를 넣을 수는 없지만 해시태그를 넣는 방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스티커에도 해시태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로 넣는 거? 뭐 그런 정도랄까요? 해서 사실 게시글처럼 그냥 내가 해시태그를 자유자재로 남기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좀 차이점이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어디서 보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개인 계정의 프로필 창입니다. 프로필 창에 요 옆에 보면 석삼자 있죠. 석삼자를 눌러보면 설정, 보관, 내 활동에서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보관에 가보면 보관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찍었던 스토리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하루 보이고 사라졌겠죠. 실제 스토리 창에서는.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 스토리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몇 월 며칠자 올렸던 거,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먹거리들만 만약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관된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만들겠다. 먹거리라고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이게 하이라이트에 추가가 되고요. 요것도 먹거리니까 요것도 하이라이트 먹거리라는 데 추가하겠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어디 생기냐면 요 위쪽에 생겨요. 이 프로필 창 밑에 여기 생겨있는 얘네들이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먹거리라는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넣어놨던 이 먹거리 하이라이트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여기 만들기는 뭐냐? 이거는 뭐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읽어드려서 요거를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릴스를 만들 때 활용할 수도 있더라.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여기 메뉴 말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설정.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알림이나 보안, 광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페이스북이요 이름 바꾼 거 아세요? 메타라는 네, 어디서 나온 이름일지는 모르겠어요. 왜 메타라고 지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메타박스에서 했대요? 네, 메타로 바꿔. 아, 네? 아까 요즘 메타박스가 뜨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네, 그래서 여기 메타 계정센터가 있는데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페이스북 거예요. 인스타가 페이스북이 오래전에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정센터가 있더라 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보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고 여기 내 활동 요거는 뭐냐면 내가 최근에 얼마나 활동을 했었나 방문했던 링크들이나
시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내 활동에서 꾸며 놓았어요. 최근에 내가 뭘 눌러봤나가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 QR코드. 이거는 이제 엊그젠가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게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계정을 직접 쳐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이걸 QR코드로 스캔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요런 기능도 있어요. 예쁘게 색상이나 이모티콘 셀카로도 할 수가 있고요. 공유하기 하면은 이걸 이제 공유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QR로 찍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저장됨.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마음에 드는 거는 저장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거에 여기서 모여 있어요. 저는 정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몇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내가 나중에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 하다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드로 흘려보내기엔 아까울 때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정리해 놓으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어차피 요거는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가 제 게시물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께 그냥 북마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만약에 필요 없으면 나중에 이거 북마크를 풀면은 컬렉션에서 삭제가 되는 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쏠쏠이 쓰고 있는 게 저 북마크예요. 왜냐면 인스타에는 광고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마케팅 쪽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광고를 하고 계신지를 좀 알아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다른 이제 정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용도로 보통 이제 컬렉션이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폴더를 나눠가지고 모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친한 친구. 아까 살짝 언급했던 친한 친구. 저랑 친한 친구 되실래요? 네, 그러면 친한 친구에다가 추가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다 하면은 내 팔로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추가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마케터라고 한다면 우리 VIP 고객들을 친한 친구로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뭔가의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죠. 어떤 게시글을 피드를 보낸다든지 그런 용도를 이용할 때 친한 친구라는 걸 활용합니다. 자, 뭐 코로나19 정보센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요 정도면은 개인 계정은 얼추 쭉 훑어드린 것 같아요. 아, 릴스 빠졌다. 릴스랑 그리고 태그 이 두 가지가 조금 빠진 편이죠. 자, 이 태그는 뭐냐면요. 제 프로필 창에 이 태그는 저를 태그한 게시글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를 이상한 데 태그해 놨어요. 보통 저라고 태그를 했어요. 근데 저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옆집 강아지예요. 태그하신 분은 이분이 태그를 했는데 왜 태그를 했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태그라는 기능을 배워봐야 되니까 저를 태그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태그라는 거는 아까 저번에 이제 아마 페이스북 얘기할 때부터 얘기를 했을 건데 태그가 되면은 이렇게 내 게시물에 올라와요. 그리고 내 요 뉴스피드 피드에 언젠가 흘러가고 보여졌겠죠. 그래서 태그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사진에 나랑 찍은 사진이라고 올렸을 때 내 게시글에서 뜨는 거 그런 게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버튼일 텐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이제 동영상만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임시 저장 클립. 요거 이제 뭐냐면 릴스로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찍었던 거를 올렸는데 임시 저장을 해놨더니 아직 떠있네요. 저거 지워야지. 네, 이런 거. 자, 릴스는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요 버튼이 릴스라고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따라한 패러디 같죠? 왜 조리원에서 저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릴스는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요. 아, 이분 건 보기 싫다. 딴 분 거 봅시다. 이런 거. 노래와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곤 하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걸 가져다 썼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 오디오를 썼구나. 그럼 내가 오디오를 저장하거나 이 오디오를 사용해서 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입니다. 순간 당황했네요. 여기 길이를 15초, 30초, 60초 길이를 정할 수가 있고, 배속이죠. 3배속, 5배속. 그 다음 요 효과. 이런 뭐 눈이 크게 하는 효과라든지 반짝이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효과는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릴스 디자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을 해서 효과를 적용한 어떤 영상을, 짧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릴스라고 해요. 그리고 영상을 꼭 이렇게 찍어서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가져와서 릴스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릴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좀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쉽게도 이걸 또 재밌게 설명하지는 못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나중에 좀 영상 보시면은 재밌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넘어가고. 자,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지는 142페이지인데요. 비즈니스 계정이 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자, 일반 계정에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겠다. 그럼 비즈니스 계정을 바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계정에는 이렇게 프로필 창만 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계정은 연락처 같은 걸 여기다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들어갈 수 있거나 이메일로 노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인사이트라는 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반응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인사이트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비즈니스 계정과의 그리고 일반 계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일반 계정에서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게 되면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일반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그냥 여기 석삼자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계정으로 가서 여기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셔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걸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계정에 대한 유형은 어떤 설명으로 바꿀 거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인 블로그다. 그럼 개인 블로그를 고르고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냐 비즈니스냐를 골라요. 그래서 나는 크리에이터에 해당이 되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면 비즈니스, 둘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근데 둘 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계정이다 보니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얘네가 나눠 놓긴 했는데 왜 나눴는지 제가 잘은 아직까지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분류는 둘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정보 검토가 있죠. 제가 이거는 미리 넣어놓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넣고 연락처 정보를 표시하겠다라고 하고 다음을 누르면 페이스북에 연결할 거라고 이렇게 떠요. 연결을 해야 이제 광고를 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페이스북에 로그인해서 내가 연결할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 페이지에 알고 있죠.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거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연결했대요. 이런 설명할 때마다 연결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뜨죠. 홍보, 인사이트, 연락처. 여기 이메일까지. 뭐 어쨌든 연락처에 이메일까지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꽃집을 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도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는 거 엄청 쉽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내가 만약에 제품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제품을 올린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어요. 이거 홍보는 페이스북과 같아요. 타겟팅 광고가 돼서 내가 원하는 그 고객층들한테 저 게시물을 뿌릴 수 있는 게 바로 타겟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인사이트 보기 보이죠? 그래서 이 게시물에 대한 인사이트는 좋아요를 5개 받았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팔로워 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얘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꾼 후에 인사이트를 얻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뜨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인사이트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고객들이 뭐 좋아요를 눌렀고 이런 정보들이 인사이트에 뜨게 돼요. 그런 게 인사이트라고 그러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여기 인사이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계정 자체에 지금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내가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도달된 계정이 78개고 참여한 계정이 5개, 그리고 총 팔로워는 167개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 최근 7일 동안에 어떤 공유했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인사이트로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업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비즈니스 계정도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죠. 근데 이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는 팔로워가 최소 100명 이상은 돼야 인사이트에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처음부터 만들기보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전환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딴 생각했다고? 근데 사실 안 쓰게 되면 딴 색깔 할 만도 해요. 그죠? 자, 광고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하고 돌아갈까요? 그냥 저도 비즈니스 온 김에. 만약 제가 이거를 제가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홍보하기를 누르면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 목표는 뭘까요? 프로필 방문을 늘리기를 원하면 프로필 방문 늘리기일 테고,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넣어보기 요 중에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타겟을 고르게 나옵니다. 자, 일단 자동 타겟이 있어요. 내 팔로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알아서 타겟팅해라. 요것도 가능한데 내가 타겟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만들기를 해서 타겟팅 옵션을 준다면 해당하는 타겟들만 저 광고를 볼 수 있게 조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타겟 이름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36세, 위치 서울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안 들어갔나요? 서울 줄 거고, 고르고 체크. 관심사 안 주고 싶어요. 얘는 성별 다 안 할 거고 여성한테만 할 건데 저는 36살한테만 할 거예요. 제 나이라서. 그럼 36에서부터 36으로 맞추면 되죠? 그러면 타깃이 다 된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관심사를 패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좁혀서 선택을 하면은
규모가 더 적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겟을 만들었고 다음을 누르면 예산과 기간을 설정하게 나와요. 그럼 나는 1일 5,000원씩 뿌리고 싶고 기간은 6일 동안 뿌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얼마 나오죠? 그 다음. 그럼 이제 홍보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결제수단 들어가 있고 그대로 광고하면은 24,000원이 제 결제수단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광고는 일단 먼저 뿌려지고요. 돈은 카드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카드 정보를 먼저 넣어야 광고가 들어가는데 검수는 보통 한 30분 내로 이제 검수가 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한 것에 대한 인사이트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는데 얼마나 반응이 있었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정이 되게 잘 되어 있기는 하죠. 자, 그럼 저는 원래부터 제 계정은 비즈니스로 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개인 계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프로필을 눌러서 여기 석삼장 그리고 아까 여기 설정에 가면은 여기 보면 계정에 계정 유형을 개인용으로 바꿔요. 그럼 전 이제 개인 계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과 개인 계정을 왔다 갔다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처럼 하는 경우는 저는 강의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사실 따로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일단 이 정도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요거는 게시글 홍보는 제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죠? 행동 유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타겟을 설정하고 예산과 광고 기간을 만들어서 광고를 진행합니다. 146페이지의 홍보 검토는 일반적으로 60분 정도가 소요되고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후 게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제 수단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자, 유료 광고잖아요. 이 홍보하기는 그래서 타겟팅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전단지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부산 지역의 전단지를 뿌린다고 쳐요. 그럼 누가 서울에 와서 수업을 듣겠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렇게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겟팅을 해서 보내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타겟팅은 아까 얘네가 추천한 타겟팅도 물론 있긴 하지만 자동 타겟팅보다는 직접 본인이 맞게 설정해서 쓰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48페이지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유용한 앱이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포스트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치 좀 하고 가죠. 자, 일단은 설치할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를 가셔야 돼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검색을 해서 리포스트라고 적어주세요. 리포스트. 그러면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리그램, 뭐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 뭐 2021, 뭐 되게 많아요. 자,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요. 저는 그 중에 리그램이라는 걸로 골랐어요. 요거 하나만 좀 설치해 주실래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작동하는 앱이에요. 자, 리포스트는 무엇이냐면 포스트를 다시 포스트를 하는 걸 리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또 다른 방법 중에서 이 리그램이라는 거는 포스팅된 사진을 다시 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한다라는 뜻인데 다른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내 계정으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업용 제품인 경우라면 협찬한 제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포스팅한 사진을 다시 우리 계정에 올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리포스트에 보면 워터마크가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 계정 중에 저번에 제가 리포스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제가 엘리자베스 아덴이 올린 게시글을 그냥 리포스트 한 거였거든요. 보시면 요런 게 보이죠? 요게 리포스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올린 거를 내가 포스팅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죠.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그죠? 네, 지금 리그램을 아직 한 게 없어서 내용이 없어요 라고 뜰 거예요. 네, 그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리그램을 제가 잠깐 찾아 들어가야겠구나. 요 화면이죠? 이런 거. 그죠? 최근 포스트 뭐 이런 거 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최근에 진짜 포스팅해서 그렇고요. 이따가 인스타그램 열어서 볼 거예요. 여기가 좀 그래도 잘 돼 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튜토리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서 리그램을 제가 좀 추천을 했어요. 위에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 거에 포스트를 리포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리포스트했다 여기 뜬 거고 지워버리면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럼 저랑 똑같죠 이제? 자, 이따가 요건 조금 더 쓰고 조금만 제가 읽고 할게요. 자, 기업용 계정의 경우는 협찬한 제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포스팅한 사진을 다시 우리 계정에 올릴 때 사용하는데 이때 리포스트의 워터마크는 이 사진은 우리가 포스팅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직접 포스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49페이지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협찬받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을 리포스트한 그런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는데 하단에 리포스트한 계정이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직접 올린 사진이라고 간접적으로 알리면서도 출처를 밝히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포스트를 어떻게 쓰나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보고 한번 또 따라서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대요. 자, 일단은 인스타그램 앱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포스트가 있을 때 얘를 리포스트 하고자 한다면 여기 위쪽에 점색이 있었죠. 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뭐 신고, 복사, 공유하기 뭐 이런 거 뜰 거예요. 리포스트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기. 그러고 어디다 공유할 거냐 이렇게 뜰 때 저희가 고른 리포스트는 리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램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요 복잡한 내용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리그램 하기를 누르면 인스타그램을 열기가 뜨고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여기선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림이에요. 그러고 내용을 그냥 붙여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하는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열고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직접 내 인스타를 열어도 되고요. 저 리그램을 통해서 열어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한번 뭐 검색을 좀 해볼까요? 지금 뭐가 마음에 드세요? 뭐 골라볼까? 캠핑 골라볼까요, 저는? 왜냐면 지금 제가 리그램 하려는 대상이 없어서 아니면 리그램 이벤트 이렇게 쳐보면 되게 많긴 할 것 같은데. 기업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요일 3시 퀴즈 해가지고 이런 거 올린 것도 있고 이름 맞추기 하면은 뭐 이런 거 준다라는 것도 있고 다 이게 리그램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리그램을 하고자 한다 라고 쳐보죠. 그냥 뭐 하는 김에. 자, 그럼 얘를 요 위쪽에 보면 석삼자 요 동그라미 3개 보이죠? 여기를 누르고 아까 여기 공유하기를 눌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떠요.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공유를 리그램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요건 이제 광고고요. 리그램 창이 떠요. 자, 아까 그 그림이죠. 보시면 이 그림에 요런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 데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어디다 붙일지는 내 맘이에요. 나는 여기다 붙이는 게 좋다면 이렇게 놓고 그대로 리그램 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 따라오고 있으려나? 일단 이렇게 눌렀으면 다음을 눌러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열기를 누르면 제 인스타에 피드에다 올릴 거니까 피드. 그 다음에 그대로 게시를 하고 문구를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리그램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붙어요. 뭐 여기다가 뭐 내용을 딴 내용 적을 거면 딴 내용 적어도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뱅이에서 붙어 있는 거는 언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 글을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게 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한테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다고 떠요. 한번 이렇게도 해볼게요. 죄송해요. 리그램 이벤트를 치고 다시 해볼까요? 아예 삭제. 오케이. 꼭 리그램 이벤트가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이벤트 뭐 딱히 올릴 게 없어서 이벤트로 들어간 거고요.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요. 검색할 때 제가 리그램 이벤트라고 적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리그램을 해서 이벤트를 할 걸 하나 고르고, 예를 들어 이걸 골랐어요. 이번엔 토익 캠프 리그램 이벤트래요. 뭐 이거 뭐 보니까는 토익을 팔로우를 한번 누르고, 그죠? 팔로잉 됐어요. 그 다음에 게시물에 좋아요 하트 눌렀고, 참여 완료 댓글과 토익 자료집 받을 이메일을 남겨라. 요 게시물 리그램 하면 당첨 순위 1순위가 된대요. 나 토익 안 할 거긴 한데. 자, 어쨌든 얘를 만약에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까 점 3개. 그리고 여기서 아까 공유하기 해서 여기서 아까 리그램을 찾아요. 그럼 리그램이 열리죠. 뭐 일단 광고가 나와요. 닫아요. 자, 그럼 이렇게 헐?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래? 다시.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있니? 혹시 주식 채널에서 시장 분위기 보고 너튜브 이상하네. 그러면 그냥 딴 걸로 해보자. 뭐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공유하기 하고 리그램을 고르고 혹시 저처럼 떠요? 저렇게 안 떠야 될 텐데. 리그램에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순간 좀 당황스럽네. 뭐 어쨌든 한번 가보죠. 리그램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잘 됐잖아. 근데 왜 그러지? 자, 다시. 자, 요 엘리자베스 아덴 거를 한번 해본다고 쳐보죠. 왜 신고로 들어왔어? 공유.
리그램 닫기. 광고는 닫으면 되고. 진짜 문의할까요? 지금 어쨌든 요게 지금 뭐 잠깐 차단됐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네요. 좀 당황스럽네. 와이파이가 뭐 어떻게 돼서 안 된다고. 그러게요. 요거는 그럼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모양이고 괜히 토이캠프는 팔로우에서 하나 더 생겼네요. 이게 어쨌든 리포스트라는 거는 출처 밝히는 용도로 주로 쓰는데요. 리그램 이벤트가 제가 저번에 그 설명드렸던 PPT의 이 부분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해볼라 했더니 요거 요런 식으로 리그램을 하는 건데, 이렇게 리그램을 했을 때 일단은 아까 소환이라는 게 있었죠. 골뱅이하고 이제 친구 이름을 적으면, 친구 그 아이디를 적으면 그 사람한테 이 글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컨텐츠를 도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리그램 그리고 친구 소환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가끔씩은 좋은 어떤 서비스, 예를 들어 어디 뭐 여행 갔을 때 어디 숙박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리그램 이벤트로 걸기도 한 적도 있어서 가끔 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좀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많이 도움될 거예요. 자, 아쉽다. 다음에 요건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고, 아까 전에 설명하다 만 거 좀 설명을 마저 하자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인스타그램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죠? 화면도 작고 작업하려면 힘들고. 그러면 요즘은 그냥 크롬 창에서 하시면 돼요. 크롬에다가 검색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이렇게 계정이 보이고 위쪽에 이렇게 스토리들이 보이고 이렇게 피드가 보여요. 마음에 드는 피드는 좋아요도 누르고 아니면 댓글도 적고 할 수 있을 거고, 댓글을 달 때 이 사람을 내가 언급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딴 사람을 언급해서 붙여서 게시를 하면은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았다고 이 사람을 끌어서 언급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게시라는 거에 요 언급 있잖아요. 골뱅이 적은 요런 것들이 언급인데 좀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는 게시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선택해서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바탕화면에 아무 이미지나 넣으시면 되죠? 지금은 마음에 드는 이미지 가져다 넣어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가져왔던 예제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을래요. 그러면 열기. 그럼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PC 안 나와요. 어디? 게시물은 뭐 사진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요. 게시글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시물을,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X 눌러서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이렇게 골랐다면 다음을 눌러요. 그럼 필터나 조정을 맞출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문구를 적고 위치 적고 해서 공유하면 실제 내 핸드폰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요. 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가끔 이런 데다 이제 조그만 이쁜 어떤 이모지를 달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서 이모지 이모티콘을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기 하면 공유가 되죠. 네,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시물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공유가 돼서 올라가 있겠죠. 어차피 핸드폰 인스타가 지금 인터넷에 보인 거니까요. 아하, 이분이 스토리에 답장을 남겼네. 인기가 좋다고요? 제가 산 건데 3개 다 내가 샀는데 하여간 제 마음에 안 들어. 자, 어쨌든 이렇게 봤어요. 자, 좀 전에 올린 게시글 구경만 하고, 아직 안 올라왔나요? 올라왔다. 내가 꺼버렸구나. 일단은 지금 올린 게 아마 PC로 올려보셨다면요, 본인 계정에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올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정에다가 게시물 올려보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미리 캔버스로 예쁘게 내 디자인을 만들었다, 마케팅을 만들었다 했을 때 바로 그냥 손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광고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 브랜딩 하실 분들도 인스타를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연습 좀 해보시면 아마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